좋아요, 구독.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장 마감 좀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4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상황이고요. S&P 500 기준으로 0.73%, 나스닥은 0.61, 그리고 다우지수는 0.77%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엑선모빌, 엔비디아 이런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약보합에서 하락세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여전히 아직도 부채 한도에 대한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미국 재무부가 부채 한도를 합의한 이후에 국채를 하나로 약 900조 원을 상당을 발행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 국채가 발행이 되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가 결렬이 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결과를 만들 거라서 시장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풀었던 돈들이 딱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자산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산시장에는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근래에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고 제가 근래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었기 때문에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3,800포인트를 강하게 하방 돌파하지 않으면 그래도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살아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보여드린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종목 비중 보시면은 상승 모멘텀은 확실히 1분기보다는 떨어진 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알파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 좋았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줬었고 어제도 우리 시장 조금 밀려 내려갑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견디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간밤에는 좀 내렸지만 엔비디아 말이죠. 시간 내에 지금 상당히 강하다는 그런 소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시간 외로 최대 30% 이상까지 급등을 했다가 약간 조정받고 이제 20%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총이 한 1,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한 시총의 3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반도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부채 한도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서 우려감이 크지만 않으면은 반도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 측에서 주장한 것이 향후 매출도 지금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더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바닥을 찍고 실적이 2분기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실적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더 크게 실적이 잘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최근 또 살아있는 테마가 AI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상승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AI 쪽에서 인재 태동기인데 앞으로 사실 AI 관련돼서는 칩 이런 수요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좋게 봐도 될까요? 일단 저는 AI가 약간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테마라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건 맞고 실질적으로 닷컴 버블 당시에 굉장히 주가가 버블이었었던 종목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지만 사실 그게 닷컴 버블 당시에 닷컴 버블이라는 것이 결국 현실화가 돼서 오늘날의 21세기 IT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AI 테마 같은 경우도 뭔가 어느 정도 지금 주가상으로는 거품이 확실히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20년 뒤에 실질적으로 이게 기술이 발현이 돼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녹아서 쓰여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AI 관련해서는 잘 들어봤고요. 이제 전기차 쪽으로 좀 가보죠. 중국의 엑스펑이라는 회사가 전기차 판매량이 앞으로 한 36에서 39% 빠질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뭐 10% 넘게 이렇게 빠졌고, 포드도 주가가 뭐 3% 넘게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테슬라도 1% 정도 빠졌습니다. 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통계나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차량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급감을 할 겁니다. 제가 보는 데이터들로는, 뭐, 가장 안 좋게 보이는 데이터들로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차량 판매량이 그만큼 급감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차량 판매량이 급감을 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파이는 계속 커질 거라서 어느 정도 상쇄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액이 많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제 차량 회사들의 어떤 전망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차량 회사별로 이런 이제 위기를 잘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가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방어력이 좋고 또 잘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넷플릭스 어제 간단히 뭐 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조금 업데이트가 있죠? 예, 맞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공유 금지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가가 너무 과하게 하락하지 않았냐 이런 관점들 때문에 또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입이 좀 있을 수 있다. 그거에 이제 주가가 반응을 좀 한 것 같고 아디다스, 나이키 계속 밀립니다. 예, 그러네요. 아디다스랑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환경 호르몬 검출 여파,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 그다음에 경제 둔화, 요 세 가지가 이제 아디다스랑 나이키 같은 운동복 회사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악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들의 악재들이 겹쳐가지고 운동복 시장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뭐 화승 인더스트리, 화승 엔터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좀 있고요.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까 이게 김 PB 전문가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유동성하고 현재 미국 주가 지수랑 상관관계 관련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지표에서도 보이다시피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이제 미국 주가 지수는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띠면서 동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 미국 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 가격은 물론 경제 유동성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심리와 내재 가치에 의해서도 이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경제 유동성의 역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심리를 얻고서 그간 꽤나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줬긴 했지만 최근에 또 이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유동성이 지금 회복되지 않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라서 자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늘어나거나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유동성에 맞춰지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들이 돈을 많이 찍어내야 많이 풀리고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야지 자산 가격도 오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를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를 빠르게 높이고 긴축을 하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트렌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통화 공급량 증가율을 보면 이제 4.6% 수준까지 전년 동기 대비 수준으로 빠졌는데, 이게 블룸버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1960년 이후로 가장 긴축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이터로 제가 교차 검증을 해보면 미국 대공황 이래로 가장 최악의 수준으로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나가는 건 좋고, 여전히 우리가 이 저금리 시대에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건 당연히 기정사실이지만 일정 부분 이런 거시경제의 시황을 참고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증권사 임원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 회사 내에서도
다들 이제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보지 보통 하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이 좀 경제는 안 좋고 주가는 좋았던 이런 상황이라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좀 어느 정도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뭐 여의도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위원들하고 점심이나 뭐 미팅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낙관적인 견해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좀 올라와 있고 밸류에이션도 올라와 있고 하지만은 좀 낙관적으로 가서 조금만 좀 불확실한 거나 뭐 이상한 거가 나오면 시장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개연성을 조금 염두를 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코인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아,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 또한 자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3%, 이더리움 2%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잘 버텨주면서 그나마 상승세를 보여주던 리플도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시총의 10위권 종목들은 2, 3% 수준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말씀드린 28K 구간을 다시 2차로 깨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횡보를 계속 하다가 다시 깨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25K 부근이 추가로 깨진다고 한다면 강하게 깨지지 않더라도 하락 전환일 가능성이 더 크게 높아진다 이렇게 좀 봐야겠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28K가 강하게 깨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5% 정도 이상 이렇게 하락하면서 강하게 깨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게 하방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자산 시장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 통계와 데이터로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시장을 선행해서 경제의 방향성을 먼저 반영하는 흐름도 보이곤 합니다. 즉 이제 주가 지수가 꺾이기 전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가 먼저 꺾였던 것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꺾이고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암호화폐 시장이 미리 반영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흐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 상장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그리고 비트코인 재벌인 마이클 세일러는 결국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면 결국 중개업이 본질인 은행 또한 뛰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미 미국 은행들이 하나둘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데다가 JP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이미 블록체인 산업에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쪽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전 세계 인구가 불장인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선진국 은행에서는 암호화폐 서비스가 출시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 고객들의 니즈가 있으면 결국 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마이클 세일러는 애플을 닷컴버블 당시에 1달러에 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애플이 18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외에도 다양한 종목의 저점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비트코인도 이번 상승장 고점 부근에서 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